저 화이팅! 대한민국 청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정치인터뷰 정치부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1호 참모 또 집권 여당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님 모셨는데요. 지난 5일에 청년최고위원 출마 선언하기도 하셨죠.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핌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구독자 여러분, 청년재단 이사장 장예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 최고위원 출마도 선언을 하고 바쁘게 달리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뉴스핌 인터뷰에 초대받을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사장님을 특별히 모셨으니까 청년 최고위원 출마하셨으니까요. 전당대회 얘기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이사장님의 청년 정책에 대한 지지를 많이 하시고 응원을 많이 보내시는 그 이유가 좀 별도로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함께했던 동지들이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선배님들이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같이 고군분투하고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동시에 제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방송에서 민주당이나 또는 제가 요즘 맞서 싸우고 있는 이준석 키즈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 외에도 인수위 때부터 또 재단을 맡아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 내고 있는 걸 봐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제 SNS에 정치적으로 누구 공격하고 비판하는 글 말고요. 청년 정책 이야기나 이런 토론회 이야기 올리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좋아요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관심도 정책에는 좀 많이 아직까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야기를 계속하고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왔던 모습들을 좀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의 청년 정치가 이준석 전 대표로 대표되는 세보수계가 주류로 자리 잡았다가 최근에 좀 변곡점을 맞은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사장님의 역할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전히 소위 말하는 이준석 키즈나 세보수계가 청년 정치의 주류인 건 맞고요. 근데 제가 그 일색으로 물들면 안 되겠다. 마치 국민의힘 청년 정치가 전부 다 이준석 아류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혼자 뛰어들었고 다행히 많은 지지와 격려 속에서 어느 정도 이준석과 같지 않은 이준석의 길을 걷지 않은 청년들도 우리 당에 많다라는 걸 알리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이제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면 전국 각지에 있는 훌륭한 자원들 이미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지방의 청년 의원들이나 청년 위원들을 발굴해서 띄우는 역할을 제가 해야죠. 그래야만 본격적으로 청년 정치 생태계도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의 진짜 청년 정치가 정착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많이 무너져 있는 전국의 청년 네트워크를 다시 살려야죠. 우리 당의 17개 시도당 청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곳을 중심으로 전국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시도당의 청년위원장이 되고 뭔가 청년 활동을 많이 했을 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나중에는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라는 건강한 롤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방송이나 SNS로 관심 받는 게 최종 목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저도 방송을 통해서 영입된 인재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에서부터 고생하는 그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려고 합니다. 중앙당과 국회에서 청년 친화적 제도를 만들도록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어떤 골자를 좀 예측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당 지도부가 출범하면 이 지역에 있는 청년 당원들이나 청년 지방 의원들은 그 지도부 만나기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벽이 있죠. 그런데 청년 최고위원이 되어서 제가 지도부에 과감하게 제안을 해서 전국 청년 지방 의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정례 회동을 하자. 또 전국 청년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정례 회동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기구들을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같이 뭔가 할 건 없는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힘 있는 청년 최고여야만 합니다. 그냥 쭈뼛쭈뼛 자기 자리 지키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청년 최고가 그런 제안 해봤자 당 지도부가 뭘 그런 걸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청년 최고가
제가 나서서 네. 이건 해야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면 저는 당대표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힘 있는 청년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 이쯤에서 여쭤볼게요. 러닝메이트 정하셨죠? 뭐 러닝메이트라는 건 네네. 제가 언론에서 그런 물음을 많이 받는데요. 네. 인위적으로 우리 러닝메이트예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뜻이 같고 바라보는 바가 같은 정치인들이 자연스럽게 일정을 같이 하고 네. 비슷한 메시지를 내고 서로 응원 격려해주면 언론과 당원들이 아 러닝메이트구나라고 평가하는 거지 먼저 손들고 네. 우리 러닝메이트예요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네. 관행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진심인 분들과 네.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많은 훌륭한 후보 중에서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가장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후보님 공약이 조금 강하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있는데요. 네. 그게 뭐 86 운동권 퇴장, 네. 민노총 해체, 또 이게 세보수계랑 엮일 수밖에 없는 가짜 보수 청산 얘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보니까 뭐 그분들에게 좀 항변을 하거나 반박을 좀 할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워낙 네. 이 공약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받아서 네. 내용적으로는 아마 대부분의 우리 뉴스핌 시청자분들도 동의하실 거라 네. 구구절절 반박하고 싶지 않고요. 저를 세게 비판하는 분들 민주당, 네. 진중권 교수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 퀴즈 드립니다. 네. 이 사람들의 비판은 너무나 반갑고 환영스러운 일이죠. 이들이 계속해서 비판하고 거품 무는 길로 저는 정치를 할 거고요. 네. 우리 당의 이 윤석열 정부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분들, 당원분들이 가라는 그 길로 갈 겁니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도 궁금한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청년 최고위원회 선출되시고 이후 행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2024년 집권 여당의 총선 승리를 맡은 구원투수 이런 평가가 이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3월 8일 전당대회만 생각하는데도 벅차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우리 당원분들과 국민분들이 어떤 네. 역할을 맡아라고 불러주신다면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지만 네네. 이 전당대회나 지도부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뭐 다음번 선거를 위한 계단이나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것대로 정말 당을 잘 운영하기 위한 네. 너무나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고민은 지도부가 된 다음에 네.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사명도 앞서 말씀 주셨고 그 청년분이 직면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뭐 악질 청년 취업 사기, 뭐 금리 상승의 여파도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어떤 것을 좀 중점적인 사회 이슈로 부각시키실 예정이세요? 네, 저는 결국 저출산 문제와 청년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제가 신문에 칼럼도 기고를 했는데 결혼했는데 왜 아이를 안 낳지가 아니라 네. 왜 결혼을 안 하지? 아, 그렇죠. 그 이전에 왜 연애를 안 하지가 질문의 첫 출발이어야 되는 네. 거예요. 연애를 안 하니까 결혼을 안 하고 맞습니다.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출산에 대한 이 어떤 고민도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이 행복하고 네.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어야 연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본질인데 네. 이 청년들에게 투자해 주세요, 예산 많이 써주세요라고 하면 아니 뭐 다 컸는데 거기다 돈을 왜 써라는 반응이 또 많이 돌아와요. 근데 저출산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가 대한민국의 위기라면 네. 청년 문제를 집중해서 해결하는 것이 그 위기 해결의 키다라는 네. 것을 정치권에서부터 좀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출산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 인터뷰 끝나고 혹시 또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이제 앞에 아침에 라디오와 국회 행사 하나 했고요. 네. 뉴스핌 인터뷰 이후에 네 곳의 인터뷰를 더 하고 네 곳이요. 네, 두 곳에 네네. 이제 TV 방송 출연을 하고요. 저녁 네. 시간대에. 그리고 나서 또 두 자리의 저녁 식사 두 자리. 7시 한 자리, 8시 반 한 자리 가서 네. 또 인사드리고 네, 선거가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지방 일정도 많으시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구미 다녀왔고요. 네. 이번 주말에는 또 청주와 경북 다녀올 거고 다음 주에는 내내 또 부산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네. 또 지역 민심 당원들 이야기 많이 들을 생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벌써 다 끝났는데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붙잡아 놓은 느낌이 없지 않네요.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진짜요? 오늘 재미있으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오늘 정책 토론회부터 스튜디오 인터뷰까지 쭉 이어서 달려봤는데 그 이사장님의 지지자분들 또 저희 뉴스핌 구독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정치인은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뭘 했는지
이제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과거를 보고 평가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당일 때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힘들 때도 변함없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싸워온 최전방 공격수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 장예찬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화이팅!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